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지문 하나 보고 아래 확인하고 지문 하나 보고 아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운만 좋으면 2개 정도 보고도 정답이 찍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오지선다 서술형 문제를 통해서 정답 찍기 요령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21번에 보니까 계약의 종류 물어봤습니다. 자, 옳은 걸 물어봤죠.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는 일단은 뭘 물어보는지 그리고 옳은 건지 틀린 건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먼저 1번에 매매계약을 물어봤죠. 매매계약은 대가가 있으니까 유상계약이죠. 그리고 요물이 아니라 낙성계약이죠. 청약과 승낙 합치만 있으면 되니까 낙성계약 틀렸네요. 그 다음 2번. 자, 2번 계약, 2번은 중개계약 물어봤는데 중개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냐. 그럼 우리 계약법에 15가지 계약이 규정되는데 그걸 15가지 계약을 전형계약이다라고 하는데요. 이 15가지 계약 안에 중개계약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전형계약이죠. 다음 3번. 3번의 교환 이것도 서로 대가 관계가 있으니까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그리고 계속적 계약이 아니라 일시적 계약이죠. 틀렸어요. 그 다음 4번 증여 계약을 물어봤죠. 그럼 증여는 한쪽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니까 편무 맞죠. 근데 왜 틀렸죠? 그렇죠.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죠. 틀렸죠. 그 다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임대차 계약, 임대는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는 차임지급 의무가 있죠. 쌍방 모두 채무 있으니까 쌍무죠. 그리고 대가가 있으니까 유상이죠. 오케이. 맞는 질문 정답 5번이네요. 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매는 요물 틀렸죠. 요물이 아니라 낙성이고, 자, 중개는 비전형이에요. 그리고 교환은 유상입니다. 일시적 계약입니다. 그리고 증여는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은 쌍무 유상 틀린 곳이 없죠. 그래서 정답 5번이네요. 자, 다음 22번에 보면 계약 해제를 물어봤죠. 해제. 그리고 틀린 건 물어봤어요. 자, 1번 볼까요? 1번.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뭘 물어봤냐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물어봤죠.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냐 물어봤죠. 그럼 이 지문의 키워드는 매도인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 불능이 됐다. 그럼 여러분 어차피 이행 불능이니까 기회를 줘봤자 즉 최고해봤자 이행할까요 못할까요? 못하겠죠. 그럼 최고하는 게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가 있다. 맞죠? 자, 다음 2번. 자, 2번은 뭘 물어봤어요? 채무불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물어봤죠? 그럼 이 지문의 키워드는 합의해제가 되겠죠? 그럼 서로 간의 자유로운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해제한다. 이건 합의를 통해서 계약관계를 해제하는 것이지 채무불행이 아니죠. 그래서 채무불행이 아니기 때문에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자, 다음 3번. 3번에 매도니 계약을 해제했답니다. 그런데 이 매수한 사람이 처음부터 착오에 받았어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해제하고 착오 취소는 전혀 다른 제도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 매수한 사람이 취소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해제를 했을 경우에 과연 효력이 있을 거냐 물어봤죠. 자, 이 지문의 키워드는 뭘까요? 수인이다. 여러분, 계약 해제 파트에서 여러 사람이다, 수인이다 이거 나오면 불가분성이거든요. 그래서 전원에게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에게 했다 효과가 없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전원에게 해야 되는 거니까 한 사람한테만 했다 해제 효력이 없다. 맞죠? 자, 다음 5번.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을 거냐 물어봤죠. 자, 이 지문의 키워드가 뭘까요? 이 지문에 보는 것처럼 합의 해제가 되겠죠. 합의 해제는 서로 합의를 통해서 다 정하는 거죠. 그래서 특약이 없는 이상 이자를 가산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이자를 가산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이 지문이 틀린 거네요.
그래서 정답 5번. 자, 그래서 다시 키워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그래서 불능이니까 채우할 필요 없이 해제 가능했죠. 그 다음 2번에 여기에 채무불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문제, 이 지문에 합의해제, 이거 합의해제이기 때문에 채무불행이 아니죠. 그래서 손해배상 안 돼. 그 다음 해제하고 차고 취소는 전혀 별개의 제도이기 때문에 취소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취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여러 사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여러 사람 전원에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에게 했다 효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것이 금전이면 이자를 가산해야 될 거냐, 이 지문의 키워드는 합의.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약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자 가산 문제는 없다.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정답 5번. 자, 이번에는 이제 박스형 문제가 나오죠. 우리가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 최근 트렌드가 박스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박스형 문제는 특징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가 쉽게 풀리고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문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럼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교환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죠. 자, 기업번의 유상, 쌍무 계약. 그렇죠. 교환은 유상이고 쌍무 맞죠. 그렇다면 기업번은 무조건 다 있어야 되겠네요. 기업번은 무조건 다 있어야 돼요. 항상 박스형 문제를 풀 때는 지문 하나 봤으면 아래 가서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 3번, 5번 중에 정답이 있겠네. 그 다음 니은번. 자, 이제 차익을 돈으로 보충을 해주잖아요. 이걸 보충금이다라고 하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되거든요. 맞는 지문. 그래서 니은번도 꼭 있어야 되겠네요. 네, 니은번도 꼭 있어야 돼요. 자, 다음 디귿번이에요. 자, 디귿번은 뭘 물어봤냐면 만약에 하자가 있다, 결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담보 책임이 나올 거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 하자 담보 책임은 매매계약에 나옵니다. 그럼 매매계약이 유상계약의 가장 대표죠. 그래서 다른 유상계약에도 준용되거든요. 그럼 매매계약도 유상계약, 교환계약도 유상계약이니까요. 매매에서 담보책임 규정이 교환에도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자가 있으면 담보책임 나옵니다. 그럼 결국 디귿번도 있어야 되겠네요. 그럼 결국 정답은 3번 아니면 5번인데요. 리을번에서 갈라지겠네. 자, 리을번에 보니까 쭉 보세요. 뭘 물어봤냐면 시가를 묵비했대요. 여러분 교환계약에서요. 상대방에게 자기 물건에 자기 부동산에 시가를 고지할 의무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가를 고지 안 해도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불법적 간섭을 한 것이다. 틀렸죠.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불법적 간섭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박스형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지문 하나 보고 아래 확인하고 지문 하나 보고 아래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 운만 좋으면 2개 정도 보고도 정답이 찍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게 되면 유상쌍무 맞죠? 돈으로 주는 거니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이 되는 거고요. 자, 하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담보책임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도 유상계약이니까. 시가를 묵비했다, 즉 고지 안 했다. 그러면 시가를 고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아니다. 이건 불법적 간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사례형 문제를 한번 볼까요? 사례. 여러분 사례형 문제라는 거는 갑, 을, 병 이렇게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꼭 먼저 그림을 좀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자 갑, 낙약자 을, 수익자 병이 되겠네요. 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요약자 갑, 그리고 낙약자 을, 수익자 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틀린 건 물어봤죠. 자, 1번 볼까요? 1번에 보면 대가관계가 부존재. 여러분들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다라고 하고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보상관계라 합니다. 그럼 이 대가관계가 설령 흠결됐을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전혀 영향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여전히 유효가 되기 때문에 이 갑이 을에 부담하고 있는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을도 병에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갑, 요약자 갑은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기본관계에 의해서, 여기가 기본관계, 다른 말로 보상관계거든요. 그래서 기본관계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거죠. 거부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계약관계는 여전히 유효이기 때문에 이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 2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을이 병을 상대로 급한 것이 있을 경우에 병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냐. 자, 을이 병에게 중개했대요. 근데 나중에 이 계약관계가 해제가 됐다는 거죠. 이 계약관계가 해제가 됐다. 그럼 이 계약을 통해서 을이 병에게 줬는데 이 계약관계가 삭제가 됐으면 을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맞죠? 자, 다음 3번. 자, 3번 같은 경우는 뭘 물어봤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거냐 물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병이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그럼 이 지문에 보는 것처럼 을의 채무불이행. 여러분이 을이 병에게 대금을 줘야 되는데 대금을 안 준다. 채무불이행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이면 해제권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할 수 없습니다.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병에게 돈 안 주면 이 사람에게 손해가 생기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자, 다음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이 병 수익자가 자, 차고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범에 속할 거냐. 즉 이 계약관계가 취소가 됐을 때 이 수익자가 보받는 제3자에 해당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여러분, 제3자에 해당하려면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지만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단지 계약을 통해서 직접 이익만 취득한 사람이지 새로운 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3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이에요. 정답 4번이에요.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에 보면 자, 수익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을에게 수익 의사를 표시했다라고 한다면 이 병은 을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죠. 그래서 이 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을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사례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갔을 때 사례 문제를 전부 다 건너뛸 수는 없고요. 사례 문제가 한 2줄, 3줄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례 문제는 웬만하면 푸는 거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자, 대가관계가 부존재됐을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전혀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본관계는 여전히 유효. 그래서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 거니까 거부할 수 없다. 자, 계약관계가 해제가 됐을 때 수익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4. 수익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계약관계가 해제가 됐다. 그러면 수익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은 없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수익자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3자 범위에 속한다. 틀렸죠? 정답 4번이었죠. 그리고 제3자 같은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려면 수익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해서 좀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문제 푸는 요령, 한마디로 정답 찍는 요령을 알려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시험용으로 공부해야 되죠. 철저하게 시험용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그 많은 문제라 하면 기출문제만
보시라도 충분합니다. 그다음 기출 문제를 볼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렸던 대로 일단은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키워드를 찾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이건 대부분 끝에 나와 있다, 지문의 끝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아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요령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지금보다 실력이 정말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남은 기간 열심히 잘 마무리해서 올해 시험에 꼭 합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합격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